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YBM 대표 강사 배동입니다. 자, 오늘 2016년 5월 29일 새로 10년 만에 바뀐 토익 시험이 실제로 있었고 저도 시험을 아주 열심히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후기 특강을 했으니까 잘 듣고 올해 하반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2016년 5월 29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이제 토익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빈칸 근처만 보고 빈칸이 있으면 앞뒤만 보고 찍어서 스킬로 점수를 만드는 시대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제가 임팩트 있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고 신속한 독해력 이것만이 당신의 점수를 결정한다는 거 오늘 시험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기에 저도 진지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우리 준비하면 짧은 시간에도 열심히 하면 가능한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100% 적중시나 우리 스피드 토익 원래 이렇게 바뀔 줄 알고 작년부터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왔고요. 실제로 유형만 바뀌었지 기존부터 원래 토익 시험은 이해 위주로 바뀌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어휘 중에서 recognize라는 단어가 답인 게 있었죠. 자, 이 상은 무엇을 recognize하는 상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원래 recognize라는 단어가 semantic field, 의미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의미의 영역. 자, 얘가 acknowledge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recognize, 요 cognito, 요 부분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cognito ergo sum 이러는데 생각하다에서 하는데 인식이란 뜻으로 recognize. 자, 이 recognize 인식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머리로 눈을 보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acknowledge, 여기 no가 있죠. 얘는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자기 실수를 인정하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다 할 때, 나쁜 걸 인정할 때는 요걸 주로 쓰고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인식할 때는 perceive나 notice하고 똑같은 뜻으로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이렇게 쓰는데 자, 아주 좋은 것을 인정해 줄 때는 요 두 개가 같이 가면서 여기서 honor하다 또는 award, 상을 주는 것도 recognize 한다로 recognize가 상도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award가 주어면서 award는 무엇을 상 주는 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cognize가 답인 적이 있어요. 자,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 인강을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아마 이걸 보고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acknowledge가 confirm하고도 겹치는데 얘는 저쪽에 확인시켜 주다,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다 또는 몰라서 확인하다, 자기 예약한 것을 confirm, reservation 또는 확정짓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finalize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는데 finalize, 확정짓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토익은 계속해서 이 단어가 문맥상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어휘 공부를 할 때는 이것이 한 단어가 가능한 범위를 같이 알아야 되는데 그 범위를 우리가 영어로 semantic field라고 그래요. 해석학에서. 자, 두 번째, 요번에 view 그리고 perspective가 출제가 되었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원래 이게 답으로 안 나와도 모든 시험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제 인터넷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의 의견 같은 걸 다시 취합하는데 설문조사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나오고 자, 파트 7 요번에 3중 지문에서도 계속해서 이 여행 후기 같은 거 있죠. 호주 갔다 온 거 이런 것도 이 후기가 세 번째 지문으로 나왔었잖아요. 자, 이런 거를 customer testimonial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감을 우리가 feedback이라는 불가산 명사로도 말하고 자, feedback은 일종의 그 사람의 의견이니까 opinion은 안에 들어갑니다. opinion은 셀 수 있는 명사고 그래서 이게 동의어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때 view라는 것이 있는데 view는 전망이라는 뜻도 돼요. 전망. 그래서 view는 원래 좀 넓습니다. view는. 그래서 어떤 전망, 13층에서 보이는 전망이라는 뜻도 되지만 자, 이것도 견해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comment form, 고객들의 의견서에 view들이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답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어떤 것을 체험했을 때 쓰는 후기를 리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후기를 많이 올려주셔서 우리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국 1위 후기 뭐 이런 것들이 배동이로 올라와 있어서 고마운데 이런 걸 리뷰라고 그래요. 프로덕트 리뷰가 제품에 대한 후기. 이건 체험했을 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리뷰는 물론 검토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뷰가 요거네요. 뷰 이렇게 돼서 전망이 되죠. 전망. alright. 자, 그래서 요 범위 또한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perspective. perspective가 형용사 같이 생겼지만 명사죠. 그래서 얘를 관점이란 뜻으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답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자, 제가 과거에도 후기 특강이나 데뷔 특강 같은 걸 많이 찍어서 우리 카페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배동이를 검색하시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가 돼 있어요. 전국에서 그걸 좀 보시면서 여러분의 어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perspective. 자, 그리고 부사 중에서 부사의 종류가 많습니다. 시점부사, 속도부사, 기간부사, 감정부사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피드 수강생 여러분은 저번 주에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저께도 했죠. 부사 중에 짱이, 즉 VIP 부사, 그것이 바로 빈도부사를 했어요. 빈도부사가 보기에 있으면 웬만하면 답이라고 그랬어요. 반복할 수 있는 거면. 자주, often, frequently, 주기적으로, periodically, 가끔씩, occasionally, regularly, routinely가 정기적으로인데 이번에도 반복 가능한 거 나왔기 때문에 routinely가 답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12번이었죠. okay? routinely, 일상적으로. 자, 그 다음 이번에 어저께 특강할 때 제가 마지막 시간에, 즉 5시 5분 전에 accept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자, accept하고 rather than 이런 것들을 정리해드렸는데 차이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accept는 앞에서 뒤를 뺄 수 있을 때 쓰는 거고, rather than은 교체할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o one except the authorized personnel. 자, authorized, 승인받은 직원, 즉 승인받은 관계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자, 이 원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직원을 사람에서 뺄 수가 있죠. 그래서 관계자 외 어느 누구도 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accept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I like most tropical fruits. 열대성 과일 대부분을 좋아한다. except mangoes. 자, mango가 열대성 과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를 써서 뺄 수가 있죠. 자, except는 오답일 때도 많아요. 만약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except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I want to eat an orange rather than drink orange juice. 이때 rather than은 교체의 개념인데, 오렌지 주스 마시는 것 대신 오렌지를 그냥 먹겠다. 이것은 오렌지 하나 먹는 것과 오렌지 주스 마시는 것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A가 나오고 뒤에 B가 나왔을 때 이걸 서로 다를 때 교체의 개념으로 rather than을 써요. I like oranges rather than apples.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자, 일부러 여기서 동사가 나온 거를 말씀드렸는데 rather than은 비교급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동사만 나와서 앞에 동사랑 병렬이 될 수가 있어요. 비교급은 원래 앞에 똑같은 게 생략되면서 여기서 I want to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알아들으려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비교급에 대한 강의 또한 제 데뷔 특강 중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린 게 있으니까 무료니까 꼭 보시면서 비교급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나라에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시험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무엇이 답일까요? This year's profits were blank better than those of the previous year. 자, 올해 수익이 작년도의 수익. 자, those는 수익인데 보다 더 좋다. 이런 거를 ER이 붙어서 비교급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여기서 답이 markedly요. 상당히. 자, 이거 너무나도 반가운 어휘였어요. 자, 왜 markedly가 답일까? 증가, 감소, 변화를 할 때 그 폭을 나타내는 부사. 이걸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significantly가 비교급을 좋아요. significantly better, significantly greater, significantly stronger, significantly more 이렇게 쓸 수 있는데, substantially, considerably, remarkably, remark할 만큼, 언급할 가치가 있을 만큼,
상당히 더, noticeable, 눈에 띌 만큼, markedly도 그런 의미예요. 상당히, slightly 약간, 이건 반대 개념이지만 약간 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증가하다, 감소하다, 상승하다, 하락하다 이럴 때 쓸 수가 있지만 얘네들은 비교급 앞에도 아주 잘 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금방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휘집 간단하게 어휘집 만들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쓰고 그러잖아요. 작년, 재작년은 제가 무료 어휘집을 만들어서 배포도 했었는데 여기에 쭉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아니면 우리 카페 오셔도 이런 어휘들을 정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급 수직 부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far, much, even, still, a lot 같은 것이 과거 교재들에 있고요.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실제로 그렇게 강의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비교급 앞에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렸어요. 자, 사실은 far하고 much는 far는 먼, much는 많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용도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두 개는 훨씬이라는 뜻이 있어서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면 비교급 앞에만 올 수가 있어요. far better, much more 이런 식으로. 그런데 even하고 쓸도 그렇다고 과거에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과거 2002년 전에는 토익 시험이 문제은행식으로 같은 문제들이 반 정도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찍기가 이제 전통이 된 건데 이제 ETS가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과거에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닌 걸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even이 비교급을 쓴다고 알고 있으면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맞출 확률도 항상 반 정도는 있는 거예요. 자, even top people, 심지어 키 큰 사람들도 무대를 볼 수 없었다. Still the best, 그가 여전히 최고, 최상급, 원급 다 되죠. A lot는 회화에서만 쓰기 때문에 시험에 답으로 나오기가 힘든데 thanks a lot 이럴 때 쓴단 말이에요. 비교급 앞에도 쓸 수 있는 건 많지만 다른 데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so하고 very는 매우라는 개념으로 원급을 좋아하고 far하고 much는 비교급을 꾸며줄 때만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far 혼자 쓰는 경우가 있어. It's far, 멀다. 이렇게 뒤에서 앞을 명사를 꾸며줄 때 또는 don't go far, 멀리 가지 마. 이렇게 뒤에서 앞에 동사를 꾸며줄 때 이런 것도 되지만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 올 때는 그때는 비교급이랑 써야 돼요. 자, even still 모두 가능합니다. 비교급이랑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버리게 돼서 제가 정확한 지식을 유포하기 위해서 인강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YBM에서 우리 학원에 오셔서 수강을 하시면 무료인데 이게 인강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0번. A record number of visitors participated in the charity race. charity race가 이제 자선 경기 대회에 기록적인 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blank the storm 여기서 that부터 여기 뒤에까지는 명사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원래는 시험에서 완전히 푹 적게 만든다 soak란 말 썼는데 하루 종일 계속된 폭풍에서 명사만 했으니까 연결해 줘야 되죠. 자, 이때 A는 접속사야. 뒤에 주어 동사를 쓰고 whereas도 접속사 주어 동사를 쓰고 notwithstanding 얘가 답인데 얘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번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거 맞췄대요. 왜? 나머지를 하도 많이 해서 while, whereas, moreover는 다 부사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쓰고 접속 부사는 연결을 못해요. 그냥 부사니까. 그래서 C로 유추해서 쓴 사람들이 있고요. 자, 시험에서 이거 스펠링 이상한데 이거 내 시험지만 오탄가? not withstanding 이거 다 띄었어야 되는데 이거 붙어있네? 이러시면 안 되고 이런 말이 있으니까 나온 거죠. ing가 붙어있는데 ETS는 이렇게 모양 이상한 걸 좋아합니다. 자, 얘가 어떤 것에도 역경 같은 게 있어도 그거를 이기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불과하고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답이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우리 수강생들 오늘 댓글 보니까 교재에서 이걸 봐서 본 적이 있어서 맞췄다. 우리 교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when, while, although는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notwithstanding은 다음 시험에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머지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알고 그리고 제거하거나 선택하시면 더 빨리 시험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when은 뭐뭐 할 때죠.
근데 while하고 겹쳐요. 이때 when you find your key, 열쇠를 찾을 때 이때는 when을 써야 되고요. 왜? 열쇠 찾는 건 한순간에 하니까. 그런데 when you were sleeping, 이때는 자고 있을 때, 잠자는 것은 기간에 걸쳐서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while하고 when이 둘 다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when하고 while 중에서 when이 답일 때가 있고, 시험에서 어떤 경우에는 while이 답인데 그때는 대조를 나타낼 때, 반면에 although랑 겹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While I like summer, 나는 여름을 좋아하지만 my girlfriend likes winter, 여친은 겨울을 좋아한다. 이때 while을 쓰는데 대조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although를 써도 되고 whereas를 써도 되죠. 자, although는 불구하고라는 뜻도 되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접속사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보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notwithstanding이라는 걸 쓰고 despite 써도 됩니다. 불구하고. 자, 분사형 전치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겠죠. 이번에 또 후반에서 given이 출제가 됐어요. 분사형 전치사인데 원래 분사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전치사화된 것들을 말해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를 given the current circumstances. During the last 3 years, 지난 3년 동안에 이럴 때 during도 분사에서 나온 분사 형태에서 나온 전치사입니다. 자, during은 어떤 기간이 지속된다 이럴 때 쓸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어떤 명사가 어떤 수술 같은 걸 지속하는 동안에, 시험이 지속되는 동안에,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이럴 때 쓸 수가 있고, 자, during은 특정한 기간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강의에서 숫자가 나오면 during을 안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여기 숫자 있죠? 지난 3년 동안,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during the last 3 years가 지난 3년, 그래서 이럴 때 during을 쓸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안 나왔지만 기간과 쓰는 전치사에는 for, during, throughout, over, when, in, within 이런 것들이 있어요. for, during, throughout, over, in, within. 이 6가지를 언제 쓰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우리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그 정리가 완벽하게 되는 게 제 강의들인데, 자, 여유가 부족하시면 우리 카페 오셔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쭉 한번 보세요. 하루만.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강의가 있을 겁니다. 자, barring, bar가 원래 막대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 그래서 he's behind bars 하면 감옥에 갇힌 거거든. 그래서 감옥에 막대기가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뒤에서 bar. 그래서 막는다가 되는데 극도의 변동만 앞으로 없다면 이것을 barring이라고 그래요. assum이 가정하다는 뜻이 돼서 그가 무죄인 걸 가정할 때 할 때 assuming his innocence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assume은 그런데 대절을 또 쓸 수가 있어요. assuming that하고 조동사. 그때 that을 생략하고 그냥 조동사 써도 돼요. assuming 조동사. 이렇게. including, excluding은 포함한 제외한이죠. 세금을 포함한, 세금을 제외한. 그렇죠? 분사 모양의 전치사예요. 자, concerning, regarding 또는 pertaining to가 작년에도 2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pertain이란 동사도 나오고 pertaining to도 나왔었는데 그 문제에 관한 이런 말입니다. depending on은 따라, 결과에 따라. according to는 최근의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owing to는 때문에죠. owing to는 항상 to가 있어야 돼요. to가 없으면 owing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이 분사형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분사형 전치사를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Assembly line workers should follow the standard procedure. 자, 항상 동사를 밑줄 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사를 안 보면 절대 안 돼요. 모든 문제에서. follow가 준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standard procedure를 준수하다 이렇게 쓰는데 이때 여기서 이 follow를 꾸며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자, rightfully는 정당하게 자기 소유를 주장하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justly는 정의롭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indefinitely 중요합니다. 무기한 연기했다 이럴 때 쓰는 거고, fin이 끝인데 끝이 없이, 그리고 precisely가 정확하게라는 개념으로 절차를 정확하게 해서 어떤 설계 도면을 만드는 테이블 안정감 있게 조립을 해라 이런 말이 되는데, 그래서 precise가 답인데, 자, 이것도 역시나 우리 스피토익 종로 이포 여학원의 수강생 여러분은 어제 그저께 다 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잘 보세요. 정확한이란 말이 있으면 exact하고 accurate이 있는데 영어에는 우리나라만 그냥 둘 다 정확한인데 exactly 이래도 정확히, accurately 이래도 정확히죠.
오케이? 그런데 exact는 자세에서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 알려달라. 그러면 specific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구체적이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너 언제 태어났니? 그러면 나는 8월 달에. 그러면 자세하지가 않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 태어났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자세하게 말했으니까 exact하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accurate는 안 틀려서 정확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ccurate description, 설명이 정확하다. 예측이 정확하다. accurate information, 정확한 정보. 이럴 때 쓸 수가 있죠. 이 exploration은 틀렸어요. explanation이요. 정확한 설명, 이런 거. 데이터, 이런 게 accurate를 쓰는 거죠. 자, precise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되는데 정밀한 도구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정밀한 도구.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precise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ly를 붙이면 이제 정확히라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을 조립할 때 안 틀리게 정확하게 조립을 하는 것을 precise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둘 다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precise가 의미상에서 맞는 말로 나와요. 정확하게 준수를 해달라.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34번. 이쯤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파트 6입니다. 보니까 답에 혼동이 많으신 분들이 있던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일꾼들을 채용할 것이다. 아시아 시장에서 확장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A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D가 답인데 A가 왜 안 되냐? ever since는 뭐한 이래로라는 뜻으로 since 다음에 주어하고 과거가 꼭 나와야 되고 앞에는 현재 완료가 꼭 나와야 돼. 이게 이래로라는 뜻일 때. 근데 여기서는 시제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접수가 아니었고, 그래서 just as를 쓰는데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막 뭐뭐 하면서. 자, since와 as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매달 중요합니다. 자, 이때 since가 이래로라는 접속사일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돼요. 주절에. 그런데 as 같은 경우에는 때문에란 뜻을 하면서 since랑 겹치고 둘 다 때문에 할 때는 시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래 되고 미래 할 거기 때문에 이래 되고 지금 뭐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건 이거죠. 면서. Just as I was walking, 내가 막 걸어가면서 사고를 못 겪겠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시험에 as가 면서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추천된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as it was가 생략되면서 추천된 바와 같이 뭐 같은 똑같은 것 이럴 때 또는 로서 원형인별급 그 다음에 도치라는 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는 얘가 답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파트 6에서 원래 미국 사람들은 회사에서 어떤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회사 내부에서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외부에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없으면 그 다음에 외부에서 알아봐요. 근데 이번 질문에서는 내부 외부 사람들을 동등하게 알아보고 똑같은 자격 조건이면 내부인을 선호한다. 우선권을 준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현재 직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한 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preference가. 우선권. 자, 난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해서. 자, 우리 인강을 듣는 여러분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 카페 회원이나 아니면 전국에 계신 이 토익 공부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로 이 어휘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말로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권. 자, 우선권이라는 말은 이제 priority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priority. 그래서 priority도 우선권인데 얘는 사물한테만 써요. 사람한테는 쓰질 않습니다. 원래 사람한테 얘가 priority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약간 차별적인 게 돼요. 뭐가 먼저 오는 건데 사람이 태어나서 얘가 먼저 오고 더 우선적이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우리의 우선권을 가진다 할 때 priority를 쓰고, 사람에게 우대를 할 때는 좋아서 하는 건데 좋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 여기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얘가 바로 preference예요. preference. 사람한테 주는 우선권은 preference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 고객을 preferred customer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대가 되는 거예요. 선호되는 겁니다. 그럼 preference는 그러면 다른 뜻도 있나요? 취향이란 뜻이 있죠. 취향. 또는 선호도.
이런 말이 있죠. 선호도. preference. 그래서 show preference for 하면 취향을 보이다. 그래서 얘가 뭐랑 겹치냐면 taste랑 겹칩니다. taste. 취향. 그래서 중국 음식에 대한 테이스트를 보이다. 이게 취향이라는 말이 되죠. 선생님 테이스트는 맛이 아닙니까? 이거 맛이라는 말도 돼요. 맛. 걔 맛이 같다 이거 말고 맛. 근데 맛에는 두 가지가 있어. flavor 그리고 테이스트가 있죠. flavor는 객관적으로 써 있는 그런 음식물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데 써 있는 거고, 그다음에 테이스트는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막 아이스크림집 가서 딸기 맛 주세요. 이럴 때는 strawberry flavor 이걸 쓰는 거고, 근데 먹어봤는데 딸기 맛이 안 나. 이상하게 체리 맛이 나. 그러면 taste like cherry 이때는 이걸 쓰는 겁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preference랑 겹치는 거죠. 자, 이게 다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얘가 시험에 출제가 됐죠. Alright. 자, 이번에 어휘가 매우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휘들, 특별히 동요 문제 5개나 나오고요. 원래 2개 정도 나오잖아. 근데 5개나 나왔고, 그 외에도 문맥을 보는 어휘들, 주제를 알아듣는 어휘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시험은 가히 진짜 뉴토익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미 작년부터 새로 나오는 토익 문제들을 ETS에게 제공받아서 저도 그걸 제공받아서 자세히 분석하고 인강도 찍어서 여러분에게 선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 볼 때 느낌은 또 다르더라고요. 실제 시험을 보아하니 이제는 어떤 분은 낭패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 왜? 손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해 위주로 하지 않고 찍기 위주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아무리 못해도 찍기 위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나마 실력 위주로 해야지 나중에 웃습니다. 우리 반에 A시 점수 140, I시 점수 170인 분이 방학 때 저번에 와서 공부하셨는데 지금 몇 달 만에 많이 좋아져서 800점대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 꼼수 안 부리고 그냥 단어 외우고 공부하고 듣기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 2, 3개월 만에 이분들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내가 번역을 혼자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강사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를 좀 하세요. Part 1. 자, Part 1 요번엔 중이라고 제가 난이도를 했는데, 그냥 여러분이 맨 마지막 문제를 좀 어려워하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벽에 이제 어떤 거울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약간 꽃 담을 수 있는 장식 같은 게 붙어 있었거든. 그래서 Decorations are mounted on the wall. 이게 답이었죠. 이건 좀 어렵지 않았는데 물어보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파트 1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봐요. 파트 2 어려웠다고 봐요. 파트 2는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딱 듣고 나서 이게 답이야? 이런 게 A에서 좀 많이 나왔을 거고, 복에서 삐삐삐 삐삐삐 이렇게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AC 가다가 AC 가다가 삐삐삐, 그 다음에 좀 뒤에도 또 삐삐삐 이런 적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후반에 가서 이제 예상대로 20번 때 가서 어려워지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 쓰지 못하고 But I thought you were interested in the new job.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고 너는 생각했는데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포된 게 너 그 직장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거죠. 그랬더니 They told me I had to work late a lot. 이렇게 They told me I had to work late a lot. They told me I had to work on the weekends.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늦게까지 야근 많이 해야 된다고 그쪽에서 말하더라. 거기 내포된 거.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 이게 내포돼서. 너무 어렵죠? 이때 PC를 제거할 수 있어서 다행히도 L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자, 파트 3는 중난이도라고 보고, 파트 4가 처음에 짧지만 매우 빨리 어려운 단어들을 쭉 뽑아줬기 때문에 어려웠다. 저는 첫 시험이라서 쉽게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보통으로 줬어요. 중상 난이도였었는데, 자, 제가 여러분 혹시 제 수업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문제에 대한 어떤 팁을 드릴게요. 의도 파악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에서 이제는. 그런데 첫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말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은, 그러면 에너지를, 전기를 줄인다. Reduce electricity use.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근데 두 번째, What does the speaker say? Why does the speaker say? No, I know what you are thinking. 뭐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말하냐? 그럼 그거 골라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동시 진행하다가
요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의 내용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게 요번에 파트 3에서 한번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가운데 문제 재밌어서 막 풀고 있으면 이 말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문제 답이 나와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계속 들어도 딴 말 하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의도 파악 문제가 두 번째 문제 나오죠. 두 번째 문제 나오는 경우는 앞에 나올 때도 있고 뒤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풀지 말고 그냥 요 내용만 잘 들어주고 이 문제를 답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올라가서 보는데 전체 주제를 이해했을 때 답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좋은 뜻으로 말한 것과 나쁜 뜻으로 말한 것과를 가지고 보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전기를 절약하려고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을 쓰는데 여러분 다 무슨 생각하는지 나도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안 돼서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 전기 많이 아끼면은 우리가 보너스 줄게 또는 저녁 공짜로 줄게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acknowledge 아까 봤던 단어 인정하다 듣는 사람들이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건 나도 알고 있다. 이게 이렇게 답이 출제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의도 파악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얘네들은 너무 몰입해서 동시 시행하지 말고 나머지만 풀고 이것은 다 들은 다음에 차분히 ABCD 키 문장들 읽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파본 검사하고 그 다음에 Part 1, Direction 이럴 때 고기가 좀 짧아졌기 때문에 그때 3, 4에서 이런 것들만 다 동그라미 쳐놔 미리 별표해놔. 왜? 여기 이런 것들을 미리 어디에서 포진되어 있는지 알고 풀면 편하기 때문에. 자, 근데 그래픽 문제 파트 3, 4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건 혹시 아주 기초적인 건데 모르는 분도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Look at the graphic. Which of the components did the woman originally plan to use? 이랬는데 자, 여기서 원래 어떤 걸 사용할 것이었는가 이렇게 나왔죠. 이때 여기 보기에 있는 게 여기 4개예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 4개에 있는 걸 발음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려운 경우에는 원래 살려는 것보다 더 저렴한 게 2개나 있다. 그러면 얘가 원래 살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냥 $80를 책정해 놨다. 이렇게 말하면 얘가 답이 되니까 Alfonso and Sons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기에 있는 거 말고 없는 것들을 잘 들어보고 풀어주면 돼요. 자, 이번에 여러분 지도 맵이 나오면서 여기서 방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지도가 이렇게 있었죠. 코너방이 있고 그래서 방 1, 방 2, 방 4 뭐 이렇게 있었잖아.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이거 그냥 봐도 이게 듣기 전부터 이게 답이더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걸 보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1 and 2는 나열돼서 오답이고.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그림에서 뭔가 다른 단어들이 들릴 건데 그 단어들이 써 있는 거 옆이나 앞에 있는 거가 답일 때가 많은데 이번에 쉬운 문제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그래픽 문제가 쉬웠어요. 의독반 문제는 중간 정도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푸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였는데 자, 파트 5는 난이도가 중, 6를 여러분이 느낌이 좀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중상하고요. 생각보다 쉬웠는데요, 사실은. 그리고 파트 7 또한 중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중지문이 마음에 들었고요. 단독지문도 쉽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시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세요. 뭐 어떻게 하겠어? 빨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파트 5 12분, 파트 6 12분 정도로 답 표기하는 시간까지 다 합해서 단독지문은 29문제 나오죠. 25분, 다중지문 25분 이렇게 안배해서 하는 게 좋겠고 고수분들, 중급 이상인 분들 7, 800점대 이상이고 시간이 별로 많이 안 모자란 분들은 요걸 나눠가지고 요 단독 다중지문에서 하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2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시험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시험이 개발되고 발전되면서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드린 방식대로 하셨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데 자, 신토익은
어휘 싸움이에요. 어휘 싸움인데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맥상 어휘죠. 자, 기초적인 문법 지식 같은 거 있죠. 수일치 같은 거, 수성동 계속 그것만 가지고 시험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공식이나 이런 게 원래 찍기 강사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 점수 높이는 건 불가능해. 왜? 다 내가 세보거든요. 요번에도 세봤어요. 근데 10에서 20%밖에 없어요. 자, 파트 5가 30개고 나머지가 70개입니다. 3대 7인데 5에서도 절반 이하가 문법 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이 10개, 15문제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볼 수는 없는 거죠. 오케이? 독해 속도전입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 관계를 파악하자. 평소 지문을 크게 읽으면서 직독직에 연습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문장 구조와 분석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계속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걸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아까 그 그림들처럼.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안 통하기 때문에 찍기가 실력만의 정답이에요. 속지 맙시다. 대한민국 토익 발효 캠페인 영상으로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항상 기본적으로 이 점수만 내서 원서를 내서 어떤 회사에 합격하겠다 이거는 면접관도 거기 속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점수를 물어보는 이유는 실력이 궁금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토익은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토익 ETS 자체가 이 점점 진화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실력 위주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지하게, 왜 여러분 인생이니까 차분하게 하셔야 돼요. 다급할수록 침착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인재로 인정받으시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여러분이 토익 봐야 되는 사람들이 성공해야지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요 우리 강의실이요 소개해드리고 만약에 청강하고 싶으면 종로 E4U 센터 E4U라는 게 붙은 게 원래 본원이에요. 우리 제 오래된 IBM인데 여기 301호 여기 370석입니다. 여기 와서 방학 때도 오시고 그리고 와서 청강도 하시고 저를 만나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반 어휘 위주로 공부하고 실전반 속도 위주로 그리고 저녁반 공식 문제와 시험 출제 사례들에 대한 경향을 보고요. 매일마다 6월 달에만 특강이 있습니다. 직정직계, 직독직계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날씨도 그렇지만 학원 자체가 좀 자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6월 달에 같이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신토익에 대한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굿바이! 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